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행성 화성이 실제로는 푸른 바다로 덮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중국의 화성 탐사선이 발견한 증거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에는 지구처럼 광활한 바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곳에는 생명체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의 전말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찾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탐정수사와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죠. 처음 단서가 발견된 것은 화성에서 온 운석이었습니다. 이 운석 속에 숨겨진 결정 구조를 분석한 결과 44억 5천만 년 전 화성에는 뜨거운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화성 먼지에서 발견된 수소화철이라는 광물입니다. 이 물질은 오직 물이 있는 환경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처럼 이 광물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위성 관측을 통해 고대 강의 흔적과 미국 전체 면적에 버금가는 규모의 극지방 얼음까지 확인되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강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바다나 호수 같은 정체된 물에서는 유기 분자들이 농축되고 RNA와 단백질 같은 복잡한 생명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해안선 지역은 생명체에게 최적의 요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증발을 통해 유기물질이 농축되고 자외선과 열, 그리고 다양한 화학적 조건들이 만나 생명 탄생에 필요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죠. 만약 화성에 이런 해안 환경이 존재했다면 그곳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고대 바다 존재를 둘러싼 과학계의 논쟁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해안선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단순한 착시나 낮은 해상도 이미지의 오류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후 모델 전문가들은 초기 화성에서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태논 1호 탐사선이죠. 2020년 7월 23일 발사된 이 탐사선은 202일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2021년 2월 화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드디어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어요. 일주일 후 배치된 주롱 로버는 중국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성 로버 착륙에 성공한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롱 로버가 착륙한 곳은 유토피아 평원이라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분지로 약 50년 전 NASA 바이킹 탐사선도 이 지역에 착륙했었죠. 2016년 NASA의 발견에 따르면 이 지역 지하에는 슈피리어호에 버금가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무려 2,200입방킬로미터에 달하죠. 240kg 무게의 주롱 로버에는 13가지 첨단 과학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지하 100m 깊이까지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 토양과 암석 성분을 분석하는 분광기, 행성 촬영용 광학 카메라, 그리고 화성의 자기장과 기후를 모니터링하는 환경 센서까지 말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선 셀카 카메라였는데 이를 통해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룽이 발견한 것은 과거 어떤 탐사선도 포착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로버의 레이더가 지하를 스캔하면서 포착한 것은 76개의 지질학적 반사체였어요. 놀라운 것은 이 반사체들이 모두 6도에서 20도 각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구의 해안선을 생각해보세요. 파도와 조류의 작용으로 퇴적물들이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쌓입니다. 모래 해변은 완만한 경사를, 자갈 해변은 최대 20도까지의
급한 경사를 만들죠. 이런 경사층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질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주룽이 발견한 지하 구조물은 정확히 이런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 표면 아래 10m에서 35m 깊이에 걸쳐 1.3km 길이로 뻗어 있는 경사진 지형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이 데이터를 지구에 묻힌 해변과 비교한 결과 뱅골만의 해변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연구진은 다른 가능성들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모래사막이나 용암류도 경사진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각도의 경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룽의 데이터에서는 모든 반사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는 파도와 조류, 바람이 만든 해안 환경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동 연구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파도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변에 퇴적물을 공급하는 강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태양과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의 중력이 고대 화성 바다의 조류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바로 희미한 젊은 태양의 역설이라는 문제죠. 35억 년 전 태양은 지금보다 25%나 어두웠습니다. 이 정도 태양 에너지로는 화성을 영하 이하로 유지하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이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습했다는 이론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가득한 두꺼운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수백만 년간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컴퓨터 모델링 결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온난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간헐적 온난화 이론입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일시적으로 화성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엄청난 열과 온실가스를 방출해 얼음을 녹이고 강을 흐르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시적 온난화만으로 오늘날 관찰되는 모든 침식 지형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화성이 대부분의 시간을 얼어붙은 상태로 보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궤도 변화나 특정 조건에서 간헐적으로 얼음이 녹아 물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는 화성에서 빙하 활동과 물의 흐름 증거가 모두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화성의 과거 기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주룽의 발견이 해안선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화성에서 물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룽 로버는 원래 93일간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무려 358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휴면 상태에 들어간 후 12월에 다시 깨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과도한 먼지 축적으로 인해 영영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만약 화성에 수백만 년간 안정적인 바다가 있었다면 그 엄청난 양의 물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화성은 어떻게 잠재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푸른 행성에서 오늘날의 메마른 붉은 사막으로 변했을까요? 더욱 흥미진진한 질문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만약 고대 화성의 해안 환경에서 생명이 출현했다면 그 흔적이 아직도 지하 깊숙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처럼 화성의 지하 얼음층에도 생명체가 동면 상태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더 많은 탐사가 필요합니다. NASA는 원래 2027년이나 2028년에 화성 샘플 회수 임무를 발사해 2030년대 초반에 귀환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이 임무가 2040년까지 연기되었고 심지어 완전히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화성 샘플 회수 임무를 2033년까지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 우주 탐사 능력과 기술적 자율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릉의 발견은 또한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화성이 한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었다가 오늘날의 메마른 세계로 변했다면 지구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후 변화와 대기 조성의 변화가 행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화성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화성 탐사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드릴을 이용해 지하 깊숙이 시료를 채취하고 더 정밀한 화학 분석을 통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미노산이나 지질 같은 생체 분자의 화석화된 잔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주릉 로버의 발견은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화성은 더 이상 메마르고 죽은 행성이 아니라 한때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가졌던 역동적인 세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생명이 탄생하고 번영했을 가능성까지 있어요.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복잡한 곳이며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흔하고 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의 고대 바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우리가 발견할 진실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